민주당은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집단 탈당, 연쇄 탈당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고별사를 낭독하셨던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이 민주당에 몇 년 계셨죠? 제가 85년 4월 1일부로 김대중 선생님 비서를 시작했거든요. 85년이요? 네, 그 민취업 85년. 시절 아니에요? 민취업하기 그렇죠. 민취업하는 시절이죠. 예. 그전에 따지면 80년에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선생과 공범이 됐죠. 김대중 내란부 사건. 예. 그 뒤로 이제 미국 가시고 우리는 밖에 있고 그러다가 85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기 시작해서 비서로. 예. 예, 그때부터 돌아가시고 난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이죠. 야, 그러면은 거의 이제 40년 뭐 그렇게 되네요. 가까운 세월이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당적 보유 기간보다 한 두세 배는 긴 뭐 기간인데. 당직 기간이 길다고 해서 뭐 자, 그렇겠습니까? 그런데요. 예.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 때부터 같이 계셨던 그 민주당을 오늘 탈당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쉬운 결심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뭐 아주 고심했습니다. 예. 오랫동안 생각했고 어떻게 하는 게 그나마 민주당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인가. 예. 네, 이걸 고민했는데 이 부당한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민주당을 고쳐놓지 않으면은 예. 정말 이게 민주당 뿌리채 뽑히겠구나.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내가 몸 던져서 싸워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했고 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탈당을 해서 출마를 해서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예. 우리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탈당해서 출마해서 네. 내가 당선돼서 그러면 민주당의 이 당선까지 가면 좋겠지만요. 예. 서로 당선이 안 되더라도 예.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외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아, 선거 과정에서요. 예. 어떤 점이 가장 잘못됐던 제일 거죠? 문제는 당이 우리 민주당입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아니에요. 민주적이지 않아요. 형식만 탈만 그렇게 썼지 모든 게 이재명 대표의 혼자 하는 당이에요. 독선과 독단으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 공천 과정에서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를테면은 비명계는 다 그냥 걷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소위 친명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무명지사로도 갖다 붙여가지고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번 공천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비명계 의원들이 하위 의원 평가에 집중적으로 지금 저 비명계 의원들 선정되고 있는 거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한 거다 이렇게 이재명 보시는 건가요? 대표가 의도하고 있는 게 예. 처음부터 일테면은 그 10% 이제 하위 10%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30% 감산하겠다. 예. 자신이 받은 표 30% 감산하겠다는 건 장치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예. 없었던 건데 나중에 뭐 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찬 대표 당시에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장착을 했습니다. 예. 오래됐죠 민주당에서. 참 그게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예. 이해찬 대표가 그 아주 고심을 거쳐서 만들어낸 장치입니다. 대표 예. 시절에. 그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해찬 대표 그 당시에 그 전에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습니다. 예.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나는 예. 절대로 저렇게 안 한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와서 야간야간 다 바꿨어요. 이를테면 하위 10%라는 장치를 해가지고 30% 감산하겠다. 30% 감산하면 무조건 탈락이죠. 그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독단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뭘 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한다고 이게 보세요? 오판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오판이요? 네.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당을 자기 중심 사람으로 다 감싸게 되면은 결국 그게 자기 갑옷이 되고 예. 자기를 보호하는 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얘기거든요. 틀린 왜요? 판단이거든요. 왜요? 그게 그렇게 되느냐? 예. 왜 안 되느냐면은 국민이 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 심판을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 심판을 받을 수가 없죠. 다 보고 있는데. 예. 그게 처음부터 구상 자체가 틀린 구상이에요. 공정하게 예. 그리고 담담하게 바르게 하면은 국민 모두가 보고 지금 바른 판단이다 하면은 저절로 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지금처럼 하게 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패할 거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을 거다. 다음 전당대도 못 나갈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럼 지금 대로 가면 민주당이 크게 질 거라고 보십니까? 크게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 장치가 하나 남아 있다고 어제 그 의총에서 마지막 의총을 하면서 지체로서는 마지막입니다. 고별 예. 의총을 하면서 예. 그 얘기를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가면 민주당이 이제 폭망하는 건 사실이다. 네. 그런데 그걸 마지막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하나 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 좀 내려놓고 출마도 포기하고 예. 물론 책임 있는 뭐 사무총장의 부총장 같이 사퇴를 하면은 그나마 마지막 기회로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아 반성하고 있구나 민주당을 살리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살아날지 모르겠다. 예. 마지막 기회다 집어니 어허. 물러나야 한다. 예.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요, 그냥 빙글빙글 하더니 태도가 나중에 제가 사례를 들어 쭉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굳어지더라고요. 굳어지는데 표정이, 예. 스타일로 봐서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 민주당을 떠나는 입장에서 예. 마지막 처방이라고 생각하는 얘기는 해줘야 이게 내 양심이 맞다. 예.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시구나.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공천이 비판을 받더라도 본인 사람들로 공천을 쫙 깔더라도 공천 과정이 마무리되고 총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정권 심판론이 다시 떠오를 거다. 그러면 나도 살고 민주당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예. 민주당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난도질을 해놓는 상황이면은 예. 정권 심판할 수 있는 기구가 못 된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정권 심판을 하고 이 상황에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떠서 다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그거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보다 국민의힘의 야당 심판론을 먹힐 수도 있다 이런 뭐 말씀이세요? 야당 심판론이라기보다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오판하고 아. 그리고 독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그냥 용납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라는 뭐로 감옥 가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후에도 대통령이 됐는데 뭐가 두렵냐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하셨던 걸로 제가 보도를 봤는데 맞습니다. 정확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제가 하신 쭉 말씀이세요? 설명을 했었죠. 예. 왜 사퇴하라고 그랬느냐면요. 예. 계속 저는 사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사퇴해야 할 이유가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하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선 당시에. 당시에요. 그래서 하자를 제가 하나하나 짚었어요. 예.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본선에 들어가서 윤석열 후보와 대선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예.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 그래도 낫다. 예. 우리 당이기 때문에 예. 그 정성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거 뭐 인정을 안 해요. 이재명 대표는. 예. 뭐 인정 안 해도 좋습니다. 예. 그 뒤에 대선이 졌습니다. 예. 대선이 졌으면은 거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대선 지고 난데 물러나셨어요. 영국 가셨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게 치유가 됩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누가 제일 큽니까? 후보예요. 다른 사람 밀어냅니다. 예. 다른 사람 이 잘못은 10이라면은 대선 후보는 90%예요. 예.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후보니까. 자기는 빠지고 예. 남만 하겠다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래서 물러나야 한다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안 물러나잖아요. 거꾸로 개항 가가지고 경기지사 했던 분이 개항 간다는 게 인정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나와서 당대표가 돼서 지금 이 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항상 지적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예. 자신이 살려면은 민주당이 살려면은 이 시점에서 내려놓고 준비를 해. 다음 준비를 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법정에 나가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제도 법원 갔다가 의총 간 거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기 전에는 하루 전날부터 모든 게 그 문제만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당무를 볼 여유가 안 생겨요. 예. 물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당무를 내려놓고 예. 편안한 상태에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사퇴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게 봐라. 예. 길게 보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대표를 내려놓고 자기 처해 있는 조건을 돌파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통해요. 예.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또 다릅니다. 당을 이렇게 망친 마지막 심판이다. 그래서 내려놓아라.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본인은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정성호 의원이 옆자리시라고 본회의에서. 네. 정성호 의원은 어제 이제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어요. 서른 의원에 대해서
대선 경선 과정이나 대선 경선이 끝나고 나서 본선 치르는 과정에서 서른 의원님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본인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았냐. 당대표가 된 이후에 당대표 물러나라는 소리를 일관되게 끊임없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이다. 거기에 대해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냐. 그런 측면도 생각해봤으면 한다. 그 제가 아까 경선 과정에 예. 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 비판했던 점은 이야기했고요. 예.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성심을 다해서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 낫다. 예. 윤석열을 떨어뜨려야 한다. 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 내 정성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예, 본선에서는. 본선에서는. 그다음 지금 와서 예.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얘기들이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보라는 거. 지금 당원들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은 눈 감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니죠. 잘못하면 잘못한다 지적을 해야 되죠. 예.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당을 위해서 한 내용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별로 없어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대표직보다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뭘 해낼 수가 없어요. 그 철훈 의원님이 끝까지 계속 주장한 것이나 당대표 사퇴, 그 개항을 출마도 하면 안 된다,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공정하게 공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다 받지 않는 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뭐 몇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사법 리스크도 있을 테고요. 네. 체포동의안 또 올 수도 모르는 체포동의안 그렇죠. 그런데 그 네. 판단 자체가 틀린 거예요. 체포동의안 네. 본인이 아무리 철가법을 입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이 지켜줘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대중도 사형 선고 받고도 나왔지 네. 않습니까? 네. 잘못이 없으면 국민이 나오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 민주주의 정체예요. 예. 이재명 대표는 그걸 몰라요. 그 내가 철가법을 두르면은 예. 못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국민이 노 해버리면 금방 하루 만에 끝납니다.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잘해서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안전할 것이고 아무리 본인 좌파 의원들로 당을 다 깔아도 민주당이 폭망하면 어려워질 거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있었잖아요. 의원총회 분위기 굉장히 험악했다고 그러던데. 뭐 실제로 어땠어요? 험악했다기보다는요. 뭐 피칠감 얘기도 나오고 뭐. 예. 뭐 표현들은 다 그 할 말들을 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평소에는 이재명 대표를 의식을 해서 발언들을 자제하고 그랬거든요. 예. 어제는 예.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예. 발언을 정확히 하면은 다 조용해져요. 예. 제 말이 맞다 싶으면 조용해집니다. 아 그래요? 예. 당연히 그렇죠. 근데 조용한 가운데서 다 경청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죽 벗기는 혁신을 가지고 남의 가죽 벗기려다가 본인 손에 피칠갑 된다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도 나왔었고. 그 얘기는 예. 이재명 대표가 혁신하는 데는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걸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런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어떤 강한 말에 대해서도 친명계 의원들이 반응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별 반응을 하기가 힘든 국면이죠. 그 얘기는 친명계 의원들도 저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라고 속으로는 보시나요? 맞다고 얘기하죠. 그걸 떼놓고 공격했다가는 당이 더 엉망이 될 터이니까 예. 피해를 입은 의원들은 자제를 하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가 불을 지르면은 상황 개판이 되죠. 말 그대로 개판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철훈 의원은 탈당을 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 9시. 오늘 9시 예. 반쯤 탈당 성명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다른 비명계 의원들, 친문 중진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판단을 할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주저하고 있고 당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예. 결심을 못 하고 있죠. 민주연대라는 모임 만든다는 보도도 봤는데요, 제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상황이 될 것인가 놓고 예. 고민하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어제 전략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네. 그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전현 의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전현 의원은 좋은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거기다 넣을 건 아니에요. 전현 의원을 비례로 보내든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비례를 그 보내는 게 지역에? 맞죠. 예. 비례대표로 보내고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예. 거기다 넣는다는 것은 임종석 죽이기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예. 친문 죽이기라고 봐야 되죠. 친문 다 드러내겠다.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그렇죠. 예. 예.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예. 윤건영 의원 한 명 정도는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정리하겠다 이런 속셈이라고 보여지죠. 친명진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86 청산론 들고 나오는데 거기다가 86의 대표 주자인 임종석 전 실장과 공천한 게 맞냐? 그런 그건 얘기들. 국민의힘 소리죠. 국민의힘의 논리고 예. 우리 민주당 그거 정반대죠. 아니 학생동으로 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고 예.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인데 예.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을 폄하하고 공격하느냐. 예. 그건 거꾸로 당하게 돼 있어요. 논리가 안 서는 얘기들이죠. 그건 국민의힘들 과거에 전두환 지지했던 사람들 예. 박정희 독재를 지지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논리예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명문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특별히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서 3명 정도를 좀 잘 좀 챙겨달라라고 부탁까지 했다는데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을 배제시키면서 친문 지우개에 들어간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말 그대로죠. 그런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 명문 정당이라는 거는 예. 좋은 정당이라는 뜻이지 이재명 예. 문재인 이 뜻은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본인을 내세우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예. 좋은 정당으로 말 그대로 명문 정당을 만들어라 이 말씀인데 그게 이제 혹자들은 이재명과 문재인 당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저는 보건대 좋은 당을 만들어 달라 이 주문인데 그러니까 친명과 친문 다 있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통합해야 돼 이런 의미 아니에요? 상식이죠. 그렇죠. 그게 명문 정당이죠.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답이에요. 예. 합쳐가지고 예. 앞에 있는 상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끌고 가는 저 부분에 대항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당이 민주당이 처해 있는 절체절명의 조건이거든요. 예.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민주당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은. 예. 근데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내가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지금 모판하고 있어요. 예.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곡히 그렇게 하라고 틀을 네. 짜라고 주문을 했는데 임 실장을 잘라버리니까 그거 뭐 나 당신 말 못 듣겠습니다. 이게 네. 선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네. 이 당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워낙 점잖은 분이시고 예.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 물러나신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퇴임하시고 물러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앞장서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예. 그냥 있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민주당을 수습하는데 예.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많은 힘을 보태어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그 얘기는 지금은 총선 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용히 있을 수 있으나 만약에 이대로 가서 민주당이 저 서른 의원의 예상대로 친명 공천이 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 이후에는 민주당의 내용 수습을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안 하고 어떡하겠습니까? 해야죠 그래요? 당연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앞을 내다보면서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이 국면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내 판단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판단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 상황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과가 대단히 안 좋은 결과로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오늘 저 서른위원회 일정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8시에 돌아와서 2부에서 서른위원회과의 이야기 조금 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8시에 온다고 약속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일단 오늘 그럼 비서진 분들은 일정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서른위원과 인터뷰는요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